김구라 씨가 탁재현 씨한테 보인 거는 저 사람은 애야. 살면서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탁재현 씨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굴곡이 있었죠. 특히 대상 탄 이후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다가 현재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탁재현 씨 같은 창의적인 분들의 인생은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95% 이상은 이렇게 살면 다 성공하지 못해요. 근데 성공하면은 완전 대박이 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얼룩말처럼 살거든요. 그래서 피터son 교수가 말하는 게 얼룩말 무늬는 과연 위장용일까? 이게 얼룩말 하나 할 때는 위장이 효과가 없는데 이게 이제 집단일 때 무리로 있을 때 이게 엄청난 위장의 효과를 나타나거든요. 사자가 이거 보고 있으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자연의 위대함인 것 같아요. 반대로 사자는 색깔 때문에 위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혼자만 있어도. 동물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대요. 한 얼룩말에 페인트질을 했대요. 근데 그 얼룩말이 안타깝게도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버렸다 라고 하더라고요. 얼룩말 이야기가 딱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단 안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항상 약간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럼 탁재현 씨는 어떻게 지금까지 그래도 안 먹히고 살아남았냐? 매번 위기가 계속 오는 관상이에요. 그걸 계속 헤쳐나갑니다. 국민의 힘으로. 김준호 씨가 말하는 국민의 힘이 뭐냐? 저는 시청자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팬들이고 왜 계속 좋아하냐? 탁재현 씨의 그 안 변하는 진정성이 아닌가 싶어요. 재훈이 형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순발력과 재치를 갖고 있다. 특히 방송용이 아닌 비방용 내용을 농담 삼아 얘기하면 허리 잡고 쓰러질 정도다. 상상 초월이다. 마지막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석에서 진짜 장난하게 웃기다. 근데 그 사석에서 웃긴 탁재현 씨는 방송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수위를 조금 낮출 뿐이지. 그래서 지금 약간 신의 한 수예요. 첫 번째 이야기할 게 유튜브의 존재인데, 자 원래 케이블이 수위가 공중파보다 좀 높았거든요.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때 사랑을 알아요? 김종민 씨 그렇게 까졌어요? 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파도 케이블만큼 수위를 조금씩 높여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거의 뭐 없다고 싶을 정도로 수위가 굉장히 높죠. 공중파 수위 허용 그래프를 보자면 대충 그린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케이블, 유튜브, 넷플릭스로 인해서 공중파의 수위 허용 치수가 굉장히 높아졌다. 저는 참고로 무도 이후에 한국 예능을 거의 안 봤거든요. 간혹 그 놀면 뭐하니 보고 그랬는데 요즘 공중파 수위가 굉장히 세구나. 아니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잖아. 얼만큼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하지? 갑자기요. 더 이상 표현이 어딨어? 자, 오빠 나 얼마큼 사랑해? 어? 오빠 나 얼마큼 사랑해? 어? 뭐라고? 오빠 나 얼마큼 사랑해? 더 듣고 싶은 거. 뭐? 들어가네 진짜. 이상민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탁재훈은 무명일 때부터 화술로 유명한 존재였다. 그러니까 탁재훈 씨는 사석에서 말하는 말빨이 지금 시대의 공중파 방송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탁재훈 씨의 그 욕드립, 색드립 뭐 그런 게 공중파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탁재훈 씨가 더 빛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탁재훈 씨가 빛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 덕이 커다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 터지니까는 밖에 나가서 야외 촬영 안 되죠. 저는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하면 탁재훈 씨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석에서 화술이 장난 아니잖아요. 가깝게 모여갖고 저렇게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탁재훈 씨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탁재훈 씨의 드립이 정말 미치는 거예요. 진짜? 있죠. 너 가라 그래. 그래 가라. 근데 아마 그 상황이 되면 아니 그럼 너는 뭐야? 사랑 표현은 어떻게 해? 언젠가 갈 거죠. 좋을 때? 평소에는 가라 이랬다가 진짜 좋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 와라. 와라. 맞아. 올라가라. 장난 아니죠. 좋으니까 와라. 그것도 탁재훈 씨한테는 지금 이 환경이 굉장히 편하니까 거침없는 멘트도 날리거든요. 무슨 사장이라고 돈 많아? 돈 많지. 그 카메라 사장님도 그거 이혼하셨으면 합류하세요. 사장님도 그거 이혼하셨으면 합류하세요. 이번 주 방송 보니까 SBS 사장님이 돌싱 포맷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
도싱포맨이 성공의 비결이 뭔지를 약간 캐릭터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서 우선 탁재현 씨가 제일 센 거를 막 터트려요. 그러면 그 뒤에서 지원 사격 나가는 사람이 김준호 씨예요. 그런 다음에 김진호 씨의 화살들이 이상민 씨한테 많이 꽂히거든요. 그 다음 탁재현 씨는 또 임원희 씨를 많이 건드리고, 그래서 이상민 씨하고 임원희 씨는 그 디스를 다 흡수해주는 역할이고, 또 이상민 씨는 그 와중에 이 4명 중에서 메인 MC를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작가들이랑 PD들이 시키는 거를 이상민 씨 통해서 많이 하는 것 같고, 임원희 씨는 약간 있어도 없는 듯한데 없으면 허전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가끔 빵빵 터트릴 때가 있어갖고, 도싱포맷의 그 유튜브 댓글 보면 요즘 젊은 분들도 특히 탁재훈 씨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2030 세대가 도싱포맷을 좋아하는 이유를 나름 제가 분석해보니까 각 캐릭터마다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야. 탁재훈 씨 같은 경우는 2030 세대 중에 자기가 지금 백수거나 약간 게으르거나 아니면 캥거루족, 부모님한테서 계속 빌붙어서 살고 있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해갖고, 탁재현 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보이니까 그게 공감이 되는 것 같고, 이상민 씨는 빚, 학자금 대출, 전세 자금 대출, 뭐 부동산 대출, 뭐 어떤 대출이든 연예인 중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런 공감이 되지 않나 저는 싶고요. 김진호 씨는 요즘 젊은 사장님들 많잖아요. 뭐 자영업 해갖고 약간 졸부 느낌? 아니 뭐 코인 해서 대박 나서 약간 졸부 느낌. 그 다음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분들 중 임원희 씨는 약간 아싸 이미지, 연애 한 번도 못 하신 분들, 어설픈 약간 자신감, 못 하는데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임원희 씨한테서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임원희 씨가 이번 주 방송에서 너드남이 됐어요. 너드이신 분들이 또 임원희 씨를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녀로 나눠지자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재밌어요. 그냥 재밌는 오빠예요. 옛날에 남녀 미팅 했으면 그 술자리에서 재밌는 오빠 있죠. 그 잘생기고 너무 웃긴 오빠. 그럼 웃기면은 좀 약간 지능이 높아 보이는 거야. 똑똑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그 다음에 웃기려면 좀 여유로워 보이거든요. 사람이. 그런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것 같아요. 여성들한테는. 자기 지금 남편을 보고 탁지훈 씨를 보니까는 너무 대비되는 것? 이게 2030 아줌마 쭉 이렇게 탁지훈 씨한테 그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것도 제가 포함인데, 생활관에서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특히 그 돌아가면서 자기 겪었던 그 연애 썰을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집중해서 궁금해서 듣는 그 표정들이 생활관 모습이랑 똑같다, 저 아저씨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또 맨날 순위 정하잖아요. 외모, 누가 여기서 잘생겼냐, 뭐 이렇게 후임 막내 막 들어오면은 순위 매겨보라고, 누가, 아니 뭐 이미지 게임 해보라고, 여기서 누가 제 연애를 많이 했을 것 같냐. 저는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 도싱포맨을 좋아하지 않나 라고 싶어요. 그것도 1위 하면은 되게 좋아가지고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는 탁재훈 씨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자폭 개그를 되게 많이 해요. 탁재훈 씨가 항상 자기 방고정이라고 사람들이 놀리고, 본인 자신도 그걸 그냥 인정하면서 기분 좀 약간 언짢은 거? 그걸 그냥 개그로, 그러니까 유머로 승화시키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탁재훈 씨가 멋있어 보이거든요. 떠도는 느낌이래요. 그게 나는 겉도는 느낌. 떠도는 하고 겉도는 달라. 야, 결국 겉돌다가 떠나는 거 아니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탁재훈 씨가 이 영상에서는 자폭 개그에다가 말장난까지 합치거든요. 와, 이런 거 보면은 이분은 좀 천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연예인들끼리는 야 너 아이디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합의하에 그렇게 팔로우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네.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너 아이디 뭐야? 나 야, 내거 그게 이거야. 뭐라고 그냥 누르는 건데, 물론 그 사람이 꼭 합의를 해야 돼. 나 합의하는 거 이제 다시는 합의야. 다시는 합의야. 그것도 합의를 해야 돼? 저는 이게 탁재훈 씨의 유머의 총집합인 것 같아요. 자신의 과거를 유머로 승화시키고 맥락의 변화에 말장난까지 하는. 와. 그 다음에 신의 한 수가 뭐냐면, 미우새랑 도시포맨은 숨어서 찍잖아요, 방송을. 지금 여기 카메라 있고 여기 카메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카메라가 있는데 리모트 컨트롤로 카메라 다 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태프가 같이 안 있잖아요. 스태프가 있어도 저렇게 벽으로 쳐놔갖고 스태프랑 출연진이랑 아예 이렇게 단절시켜 놓은 게, 그래서 탁지훈 씨가 정말 편하게 방송을 할 수 있고 탁지훈 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김구라 씨가 이런 말 했거든요. 탁지훈 씨는 리얼 예능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성견 지명이 맞아 떨어졌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바로 이 관찰 예능으로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김구라 씨가 탁재현 씨한테 보인 거는 저 사람은 애야. 그 사람이 그냥 행동하는 대로 놔둬야 돼. 그러니까는 어디 나가거나 뭐 스튜디오에서 뭐 하거나 이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풀어놓고 촬영하는 걸로 방송하면 될 거야. 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우새에 가장 적합한 캐릭터가 탁재현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른들은 빗자루를 보면 뭘 생각할까요? 애기들한테는 빗자루 보여주면 뭘 상상할까요? 왜 우리는 빗자루 보면 쓸 생각밖에 못 하는데 아이들은 빗자루 타고 하늘을 날아갈 생각하냐 이게. 아이들은 왜 빗자루 타고 하늘을 날아갈 생각을 해요? 왜? 재밌으려고. 재밌으려고. 아이들은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해요. 무슨 생각? 재밌을 생각. 재미와 창의성은 심리학적으로 동의어래요. 테슬라 자동차에 이런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누가 옆에 앉으면은 거기서 방구 소리가 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누가 냈겠어요? 이 아이디어를. 일론 머스크가 아마 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런 거. 아니면 누가 이걸 아이디어를 던졌는데 오케이 재밌네 도입해. 이런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일론 머스크의 별명 중에 하나가 애 어른 중 최고라는 게 있어요. 얼티밋 맨차일드. 그러니까는 테슬라가 차가 펀카라는 거예요. 펀카. 타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재밌으면서도 차가 엄청난 기술의 집합체죠. 요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 따라잡으려고 안달이잖아요. 이분은 영국인 켄 로빈슨이라는 분인데 이분 테드 토크 영상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그 창의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그게 한때 테드 토크에서 가장 많이 조회수 높았던 영상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아이들은 모험을 할 것이다. 모르면 시도할 것이다.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틀리는 것이 창의적인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만약 여러분이 틀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독창적인 것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결론은 뭐냐면 탁재현 씨가 추사랑이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탁재현 씨는 생각하는 게 애랑 같다라고 보면 돼요. 슈퍼맨 돌아왔다가 추사랑 나와서 완전 대박 났잖아요. 탁재현 씨도 나오니까 지금 시청률 잘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우새가 지금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서 1위 시청률이거든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발견한 게 미우새 탁재현 씨가 출연하지 않는 날은 시청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안 나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또 시청률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S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 보니까 지금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을 나열했을 때 30개 중에 12개의 영상이 탁재현 씨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메인으로. 탁재현 씨가 되게 먹힌다 유튜브에서 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앞으로 SBS는 탁재현 씨를 통해서 어떻게 계속 시청률 좋고 돈도 벌 수 있을까라는 제가 몇 가지 어드바이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PD 작가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슈퍼맨 교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불안은 정해진 길을 강요하려는 것에서 나온다. 클래식 치는 사람이 재즈 하는 사람 보고 클래식 해보라고. 클래식 해. 강요하는 거죠. 근데 재즈하는 사람들은 완전 그게 반감이죠. 그렇게 강요하다 보면은 탁재현 씨 같은 사람들은 약간 우울해지고 약간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지고 그래서 탁재현 씨는 그냥 요대로 가는 게 좋아요. 관찰 예능으로 계속 가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적합하고 간섭할 일이 있으면 이상민 씨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해라. 두 번째로는 이 컨셉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외 촬영보다는 실내가 좋고요. 많은 게스트 인원수보다 적은 게스트 인원수로 가야 탁재현 씨가 방송하기에 편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탁재현 씨가 1년 이상 방송한 거를 보니까 대부분 5명 이하였어요. 그리고 게스트가 나와도 그냥 뭐 한두 명씩 나오는 그런 형태로 계속 갔거든요. 그 뮤지 씨가 말하는데 탁재현 씨가 성격이 굉장히 많이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세 번째로는 반고정 때문에 놀림도 많이 당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캐릭터인 것 같아요. 본인은 반고정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관상하시는 분이 예전에 나와서 말했는데 탁재현 씨는 처음엔 재밌어하고 의지가 넘치지만 하다 보면 실증이 나고 질려요. 창의력에 대한 좀 리서치를 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 탁재현 씨 같은 사람들한테는 일이 일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약간 지루해지고 실증 나요. 열심히 일할 때가 가장 비창조적이다. 그래서 탁재현 씨는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은 아마 그 반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탁재현 씨한테는 그 state of play가 되게 중요해요. 영화 소울을 보면은 주인공이 피아노 치다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인도 존에 빠져버리는데 탁재현 씨가 방송할 때 약간 인도 존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약간 혼자 너무 이제 막 재밌어갖고 혼자 이렇게 막 빠지는 지경까지 가는데 그게 약간 이런 모습이거든요. 혼자 웃겨갖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이건 state of play예요. 지금 노는 상태예요. 그다음 인더 존에 지금 빠진 거고. 심리학에서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가장 재밌을 때가 언제냐면 쭉 어딘가에 빠져서 시간 갈 줄 모른다. 이게 플로우, 뭐가 흘러간다는 얘기인데 의식이 그냥 시간 흐르가는 거 확 빠져 있는 상태를 플로우라고 그래요. 김정은 작가가 말하는 게 이제 어쩔 때 몰입이 되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게임의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자기가 게임하는 능력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완전 이제 몰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근데 플로우가 깨질 때도 있어요. 과제는 어려워졌는데 내 실력이 약하면 불안해져요. 무서워져. 반대로 내 실력은 늘어나는데 과제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지루해져요. 권태로워진다. 그래서 SBS 관계자분들은 이 두 상태에 탁재훈 씨가 빠지지 않도록 밸런스를 잘해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PD 작가분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state of work, 그러니까 일하는 상태면은 탁재훈 씨한테는 정말 최악일 거예요. 그래서 이 방고정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 네 번째로 도싱 포맨이 방송으로 장수하려면 제 생각에는 시즌 제로 가야 돼요. 탁재훈 씨가 1년 이상 방송한 것 중에서 최장으로 한 게 상상 플러스예요. 5년 하고 뭐 2개월인가 3개월인가 그렇거든요. 그 나머지는 이제 2년 다 이하거든요. 탁재훈 씨 성격상 5년을 한 게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상상 플러스랑 비슷한 게 많이 보여요. 일단 캐릭터가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정환 씨가 약간 김준호 씨 같고 이휘재가 이상민 씨 같고 정영돈 씨가 이제 임원희 씨 역할을 많이 하고 그다음 또 상상 플러스 세트가 안 변했잖아요. 뭐 끝에 가서 변했나 그런데 하여튼 그 세트에서 자기 편한 사람들이랑 게스트 뭐 진짜 많으면 2명 매주 불러서 그다음 노현재 아나운서 이렇게 노현재 아나운서가 약간 임원희하고 이상민과 약간 드립을 다 받아들여주는 그런 캐릭터여서 그래서 저도 도싱 포맨이 약간 상상 플러스랑 비슷해 보여서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 시즌 제로 해야지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탁재훈 씨 때문에 시즌 제로 가면은 다른 출연자분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 때는 딱 집중할 수 있게 그 다음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는 건 탁재훈 씨는 마라톤이 아니다. 이분은 스프린트 형식이에요. 지금 현재 탁재훈 씨가 방송하는 게 3개예요. 뭐 미우새가 방고면 진짜 2.5개예요. 2.5개. 근데 유튜브는 시즌제로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고 쉬고 이렇게 하거든요. 탁재훈 씨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방송 2개 반 하는데도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요. 골프도 치러 나가고 하니까 빡빡하더라고요.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방송을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제 결론은 그거예요. 2007년도에 대상 줬잖아요. 앞으로 대상 절대 주지 마요. 나무위키에서 탁재훈 씨를 찾아보면 대상의 저주 하락세라는 섹션이 하나 따로 있어요. 대상을 주니까는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어른이 정신 차리라고 철 들으라고. 근데 이분은 어른이 아니에요. 노홍철 씨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성실함까지 탁재훈 씨가 갖췄다면 톱이 됐을 거라고 하더라. 저는 탁재훈 씨한테 성실함까지 요구하면은 완전 끝이라고 생각하고 역효과가 완전 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추사랑한테 열심히 해. 막 성실함, 막 근면, 모범 이런 거 강요 안 하잖아요. 탁재훈 씨도 똑같아요. 네, 탁재훈 씨 인생 굴곡에 저는 지금 물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한 3년 정도만 고비를 넘기면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보다 더 큰 대운이 와요. 더 큰 대운이 와요. 게임이 안 돼요? 네. 진짜로요? 더 큰 대운이 오는데 그때 돈, 여자, 인기 다 같이 들어와요. 돈, 여자, 인기 다 같이 들어와요. 3, 4년 뒤에 그 대운이 오면 여러분들이 다 줄 서야 돼요. 탁재훈 씨. 진짜로요? 네, 저는 탁재훈 씨가 악삼제도 없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건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탁재훈 씨가 만약에 주식으로 치면은 저는 탁재훈 씨한테 지금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탁재훈 씨가 변한 게 없어요. 일단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체성이 변한 게 없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미우새 도싱 포맨 유튜브에서 반응을 보면은 특히 젊은 분들한테 되게 호응이 좋고 인기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 쭉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날 것 같거든요. 단 도싱 포맨이 포맷을 지금 안 바꾸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실내에서 이번 주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집에서 하는 형태로 계속 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즌제로 바꾸면 어떨까 저는 강력히 추천을 하고요. 미우새 같은 경우도 카메라 찍는데 이제 개입하지 않고 관찰 예능처럼 계속 그렇게만 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탁재훈 씨는 정말 천재인가? 저는 탁재훈 씨가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능이 높고 뭐 IQ가 높다는 게 아니라 탁재훈 씨의 그런 말장난
그다음 어떤 사물을 봐도 전혀 대중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관점을 보는 시각, 그런 요소들이 합쳐지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이분이 천재라고 보이는 거죠. 탁재훈 씨 천재예요. 딸분께서 국제미술대회에서 이 그림으로 상을 탔대요. 딸분이 탁재훈 씨의 그 크리에이티브한 사이드를 진짜 물려받지 않았나,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탁재훈 씨한테 온 것 같아요, 이 피는. 그러면 탁재훈 씨의 입담은 타고나는 것인가? 라고 물으면, 탁재훈 씨는 어떻게 이걸 설명하냐면, 자기의 지금 개그 센스가 할머니한테 배웠다고요. 외할머니인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서 외조부모님한테서 컸다고 저는 들었어요. 욕을 해도 기분 안 나쁘게 하는 거, 그게 저희 할머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것이다. 그런 거 들으면 옛날 정감이 가는 게 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편집된 방송분을 봐서 그렇지, 제가 100% 장담하는데 탁재훈 씨가 아마 100개 드립 던지면 그 중에서 한 몇 개가 빵빵 터지는 거예요. 위대한 우리가 알만한 작곡가들은 와, 엄청난 양을 쏟아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개, 몇십 개만 아는 거야, 유명한 거.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되는 거야. 조심하면 안 된다. 아까 그런 말 했잖아. 창의성은 즉흥성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게 과연 타고난 것일까? 라고 물으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창의력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다. 사고하는 방식이다. 저는 이걸 굉장히 동감을 해요. 그리고 탁재훈 씨는 이런 사고방식이 진짜 옛날 상상 플러스 때도 똑같았어요. 이 전화기를 이렇게 받다가 그래 오빠 이따 오빠 씻고 전화할게. 샤워. 이겁니다. 정답. 이게 바로 천재 탁재훈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자료 소스는 스테이시법 뉴스레터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상 플러스 때부터 저는 팬으로서, 그리고 탁재훈 씨 개그를 제가 좋아하고, 아까 말했던 자폭 개그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앞으로 탁재훈 씨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이보다 더 헐헐 날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SBS 관계자분들이 꼭 제 유튜브를 참고해서 탁재훈 씨가 지루함과 실증남에 안 빠지고, 그 다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에 안 빠지도록 밸런스를 잘 헤아려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탁재훈 씨 화이팅 하고요. 팬으로서 항상 응원해 드리겠습니다.